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서 세상을 발칵 뒤집었지요. 폴란드 라디오 방송 Z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인 프루제워도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도 미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피격을 받은 폴란드는 즉각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고 또 군 대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발리에 체류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폴란드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때문에 발리에 체류 중이던 서방의 지도자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긴급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9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숄츠 독일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루이테 네덜란드 총리, 또 우르졸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또 샤를 미셸 EU 상임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때문에 이 발리 G20 정상회의의 대부분 오전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2명의 국민이 희생당한 두다 대통령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조사와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재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러시아가 이날 키위를 비롯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대규모 공습을 제기한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그리고 동부 수미를 비롯해서 각지 주요 도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센코 대통령실 차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또다시 계획적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키이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U와 나토 회원국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즉각 나토의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대응하는 이 안보조약 제5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5조의 집단 방위 조항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본토가 아프간 테러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처음 발동됐습니다. 그 이후 나토군은 이 아프간에 직접 투입되기도 했었죠. 이 집단 방위 조약 제5조를 발동하려면 제4조에 규정된 회원국들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토 동맹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가 바로 그것으로 1949년 나토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7번 개최됐습니다. 나토 회원국 8개 나라, 그러니까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어떤 이 8개 나라는 러시아가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즉각 이 조항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물론 4조를 발동한다 그래서 동맹이 행동을 취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회원국 간의 논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NN은 나토가 폴란드 영토를 타격한 미사일을 추적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레이더 추적 정보가 나토와 폴란드에 제공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항공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폴란드 영공에서 감시 비행을 하던 중에 폴란드 국경 지역에 발사된 미사일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관계자는 다만 이 궤도와 어디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의 진원지로 지목된 러시아는
일단 페스코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근처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란드 언론이 발표한 미사일 잔해는 러시아 무기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당사국인 폴란드는 떨어진 미사일은 러시아제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발사 장소가 어디인지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실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미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 영공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어서 모든 폴란드인들이 이 비극의 직면에서 침착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제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 피격 사건 핵심은 이 미사일이 어디로부터 날아왔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겠죠. 미국은 이에 따라서 곧바로 정보 자료를 총동원해서 미사일 궤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미국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을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한 돌발적 행동인지, 이도저도 아닐 경우 제3의 경로를 통해서 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G20에 모였던 정상들 간의 회의를 끝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에 떨어진 이 미사일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전 이의 제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탄도 궤적을 보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비적 조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나토군이 찾았던 그 궤적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나 AP통신은 16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격 미사일로 일단 파악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 3명은 지난 15일 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것이라는 점을 이번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가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는 예소련에서 개발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PA 통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300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하면서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대공 미사일에는 징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현재까지 추적 조사된 바로는 러시아가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니까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S-300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그중 2발이 이 우크라이나 국경 폴란드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폴란드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라는 점은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의 부정확성 그리고 오류에 의한 오폭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EU 내에서는 그런 오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러시아에게 그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트위터에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끔찍한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면 폴란드 국경 내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미사일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루이테 총리는 곧 이은 2번째 트윗에도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